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제 얼굴을 안 보이게 했어요. 지금 현재 얼굴을 보일 되게 꾀지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그냥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해요. 자, 근로복지공단 자소서 항목 분석인데 중요한 건 5항목이 있죠. 5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1번하고 5번을 잘 못 쓰시는 것 같던데 제가 이제 첨삭을 해드릴 때도 이제 1번과 5번을 중심으로 첨삭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자,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을 해 보셔야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뭔가 근로복지공단에 너무 맞춰가지고 저는 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 원리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인 거죠.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 시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적어 주셔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행복에 기여하는 어떤 그 직업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적어야 되겠습니까? 왜 근로복지공단인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왜 근로복지공단인가? 즉 근로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내 직업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근로자가 왜 중요한지, 사회 구성원의 근로자의 복지를 지켰을 때 왜 이것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역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이런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 우리가 근로자와 의사소통을 해본 경험들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다, 즉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역량을 통해 저는 산재 노동자 또는 노동복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라고 얘기를 했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생긴 이유와 그리고 왜 근로복지공단인가, 즉 근로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는 것들도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 산재 노동자 노동복지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짧게 치고 갈게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지원한 직무의 전문성이죠. 이게 중요해요. 직무에 대한 전문성.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항상 제가 강의 시간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필요 지식 그리고 필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 있는 NCS 직무 기술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파악을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사무 쪽 같은 경우는 문서 작성의 규칙이라든지 또는 보안 규정에 대한 지식, 또는 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스프레드시트, 즉 문서 작성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왜 갖추려고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문서 작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갖추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본인의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직무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번. 야,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자소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소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돌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자원관리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NCS 기반 자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 직업윤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자원관리 능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죠. 예상치 못한 문제다, 돌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대부분 돌발 상황은 자원관리에서 시간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예산을 부족이라든지 또는 인력 부족인 거예요. 예산이 맞을 줄 알았는데 맞지 않더라 이거예요. 또는 인력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충분하지 않더라. 또는 시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들 자원관리 모듈형 공부했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중요도 순서나 긴급한 순서대로 내가 기준을 잡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요도 순서대로 해서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긴급한 순서대로 해서 내가 시간을 맞췄다. 그리고 또는 예산을 절약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더라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써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나 회사에서, 조직에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갈등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조혜리의 창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원인, 즉 갈등 관계 같은 경우는 타인은 상황을 모르고 자신만 어떤 상황을 아는 경우, 또는 자신은 상황을 모르고 타인이 상황을 아는 경우에 오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오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을 때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적극적 소통이잖아요. 이 적극적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명료하게 나의 상황이라든지 타인의 상황을 몰랐던 걸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정보 간의 모순이 없어야 하는 거라든지 일관성 또는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갈등 관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배려해서 협력을 이끌어냈고 그 협력을 이끌어낸 것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에요. 5번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거죠.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 가치가 뭐냐면 가치관인 거거든요. 그럼 가치관을 키워드로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 전에 공단 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핵심 가치 부분을 봐야 돼요. 핵심 가치. 공단의 핵심 가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핵심 가치를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안정과 책임,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통과 공감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정과 책임은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다. 과정과 결과를 공유한다. 이게 중요하죠. 결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다 공유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행을 탈피한다. 요것이 가장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배려라든지 투명성, 공정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배려, 상대의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배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배려가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배려를 했을 때 화합이라든지 또는 갈등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인데 공단 직원으로서도 근로자와 사측 간에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노사가 협력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좀 더 나은 사회 통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투명성 나는 개인적으로는 투명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단 직원으로서 노와 사측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과정과 결과를 전부 다 공유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서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공단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공단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 선도기관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거나 또는 일하는 사람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공단 직원으로서 배려라는 직업윤리를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입장, 노와 사측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사회 통합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줘서 무엇을 사회 통합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확충시킬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하고 쭉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저하고는 또 다른 강의, 또 다른 자소서 항목이라든지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